반갑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의 건강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식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위해 챙기는 장수 비결, 바로 요거트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트는 단순히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천연 면역 보약입니다. 하지만 어떤 요거트를 골라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이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거트를 약으로 드시는 방법, 그리고 그 효능을 900%까지 끌어올리는 비밀을 상세하게 6,000자 분량의 대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드럽고 새콤한 요거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는지 제가 7가지 효능으로 압축해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 건강과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요거트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유산균이 분해하면서 만들어진 발효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둘째, 칼슘 흡수율 극대화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젖산이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유당불내증 완화와 소화 개선입니다. 요거트는 우유의 유당이 유산균에 의해 대부분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육 감소증 예방을 위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입니다. 요거트,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양질의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을 보강하고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과 뇌가 연결된 축건-BRAIN 엑서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장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여섯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요거트 속에 있는 펩타이드 성분과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다이어트 및 혈당 조절에 유리함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며 발효 과정에서 당분이 소모되므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요거트는 혈당 관리에 좋은 저당분 간식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요거트의 효능을 2배, 3배로 키워줄 찰떡궁합 5가지를 알아봅시다. 요거트의 유산균을 살리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딸기, 블루베리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요거트의 유산균과 만나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내고 과일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에서 유산균 증식을 돕습니다. 둘째,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활동을 돕는 최고의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귀리를 요거트에 불려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셋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입니다. 요거트 위에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요거트에 부족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을 보충하여 뇌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높입니다. 넷째, 올리고당입니다. 일반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아주 소량만 첨가하면 올리고당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유산균의 활성화를 돕고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립니다. 다섯째, 꿀입니다. 꿀에는 항균 성분이 있지만 유산균의 성장에 필요한 당분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이렇게 드셨다가 요거트의 좋은 효능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극 조합 5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하게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시판되는 과일 요거트나 액상 요거트 중에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산균의 효능을 상쇄하고 혈당과 비만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뜨거운 음료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트의 핵심인 유산균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요거트를 끓이거나 뜨거운 차에 섞어 마시면 유산균이 사멸하여 정작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특정 항생제 복용 중에는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요거트의 유익균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시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요거트를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 보충을 시도해야 합니다. 넷째, 찬 요거트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이 차가운 요거트를 과다 섭취하면 장 운동이 급격히 활발해져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공된 고기햄, 소시지는 피해야 합니다. 요거트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햄이나 소시지 등 아질산염이 들어간 가공육과 요거트의 잔 성분이 만나면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요거트보다 유당이 훨씬 적은 그릭, 요거트나 요구르트 음료 형태를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근육 강화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은 아침 식사나 운동 후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요거트에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섞어 드시면 장 운동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를 오래 싱싱하게 드시는 비법과 최종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는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온도, 변화가 적은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유산균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셔야 합니다. 요거트 위에 맑은 액체유 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섭취 시에는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기본으로 선택하고 단맛은 과일이나 올리고당으로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거트는 우리 몸의 장을 다스려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천연 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요거트를 따뜻하게 그리고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설탕 없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